네, 지난 시간에 잘못된 이익소각 케이스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익소각은 하면 안 되는 컨설팅인가요? 네,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은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이 아예 없거나 미비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업적으로 가지급금이 생겼던 대표님은 무조건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일 거고, 부산청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왔고 2021년도에도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2019년도에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면 원래 배우자가 돌고 있던 주식을 대표님께서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매각 후 매각 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돈이 좀 급한 대표님이 있어서 빌려주시고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를 했는데요. 부산지방청에서는 이 소각 후 대금 흐름을 살펴보고 난 뒤에 대표님께서 다른 대표님한테 빌려준 이 행위가 차명주주라서 원래 원주인한테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쟁점을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 건인데요. 실제로 이자도 지급받고 계시고 또 주변에서 회사 직원들도 모두 대표님이 우리 실질 대표가 맞고 차명주주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1원도 가세되지 않고 끝난 사건이었고요. 2021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온 건은 대표님이 들고 계신 주식을 사모님한테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모님은 이 주식을 회사에 매각 후 대금을 받았는데 일부 대표님한테 조금 고마웠는지 다시 주시고 본인도 일부 쓰시고, 그래서 부산지방청에서는 본인이 일부 사용한 금액은 인정해주고 대표님한테 다시 돌아갔던 금액은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증자, 그러니까 즉 증여받은 사람이 대금을 실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돌려주시거나 다른 분한테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이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면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난 뒤에 이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이 부동산을 매각 시 첫 번째 사람이 들고 계실 때 양도세랑 두 번째 증여받은 사람이 팔았을 때 나온 양도세랑 비교를 해서 큰 세금을 매기는 부분인데, 증여받은 사람이 이 양도 대금을 다 사용하였다면 실제로 가세 안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유사한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이익소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안전한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기 앞서 요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지방청에서는 세무조사가 만 3년이 지나야만 나온다라는 이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만 2년째 이어져 오고 또 경기도 침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2020년도에 진행한 증여 후 소각에 대해서도 2021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과 조금 많이 바뀐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 방식은 바뀐 양상에도 안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증여 후 소각은 첫 번째, 대표님께서 들고 계시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그 금액을 6억이나 11억 정도로 산정한다 라는 부분으로 1단계를 실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증여받은 배우자께서 이 주식을 회사에 매각한다라는 게 2단계로 띄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2단계로 띄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대표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받은 배우자가 주주로서 활동하는 기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정기주주총회도 참석하시고요. 배당도 받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짧게 아니라 좀 오랜 기간 동안 하신 이후에 2단계로 진행하는 겁니다. 2단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시가로 회사에 판매를 하는 부분들인데, 유튜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예전에 진행했던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35일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36일, 37일 이렇게 진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청을 비롯한 다른 지방청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주주로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증여를 받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느냐, 또는 55일, 35일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정말로 정려 후 양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55일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랜 기간을 주주로서 활동하고 난 뒤에 매각을 하시면 더 안전한 방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100건 이상 컨설팅 해보신 경험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공개하신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서울까지 오면서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려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한 개만 좀 공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 다음에 공개하는 게 어떠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공개를 안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유의할 점이나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전부 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 컨설팅은 맞춤형 정장처럼 회사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맞춰가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제가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기차 안에서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오픈을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원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획일화된 해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은 그런 게 아니라 맞춤형 정장처럼 맞춰 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대표님들께서는 여러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한테 본인 회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익 소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실 예정인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그룹이니까 그룹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이미 실행했던 대표님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방청에서 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행된 건수는 수천 건인데 나와서 가세된 건수는 채 50건이 안 될 겁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그런 확률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기속이 실질되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케이스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빨리 보완하시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행할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케이스 3가지는 꼭 피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본인 회사와 맞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사항에 맞는 많이 진행했던 세무사와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